좀비를 없애는 방법은 머리 부분을 공격하게 되죠. 벤치로 아픈 치아를 흔들어서 빼고 한테 훨씬 더 많은 공포를 반 정도 주무르신 상태에서 치과질을 얼른 끝내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거는 하나도 안 창피한데 입을 벌리는 건 너무 창피하다라고. 안녕하세요. 치통령 인치중 원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서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랑 비용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천차만별이고 또 상황에 따라 워낙 달라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친한 지인한테 지금 밥 먹다가 이게 빠졌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안에서 뭔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뭐가 깨지거나 급하게 뭔가 치아의 변화가 느꼈을 때 일반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알면 시험이 공포스럽지 않은 것처럼 치과 진료가 왜 무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80%는 불안하다, 무섭다 이렇게 느끼고, 한 10%, 20% 정도는 진짜 무섭다 이렇게 느끼고, 1%에서 5%는 아주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더라고요. 의식화 진정 요법이라고 하는데 반 정도 주무르신 상태에서 치과질을 얼른 끝내는 이런 요법들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공포심이 정말 이렇게 심한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보면 이렇게 치과가 무서운 이유들이 왜 무서운지 이렇게 나열을 한 항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몸에서 느끼는 강력한 신체적인 원인과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심리적인 요인이 사실 치과에서는 신체적인 이유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뼈는 붓기도 하는데 치아는 절대 붓지 않죠. 치과 진료 특성이 손상받은 치아는 다시 복구하기 굉장히 어렵고, 아는 분이 치과 임플란트 잘못해서 너무 고생하셨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까지 겪지 않았는데 환자 본인한테 느껴지는 이런 심리적인 원인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여성분들께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거는 하나도 안 창피한데 치과 의사한테 입을 벌리는 건 너무 창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나 관리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위생과 관련돼서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보면 0세부터 1세까지를 구강기라고 이제 정의해서 입으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입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인간이 최초로 발달하는 신체가 바로 입입니다. 입안이 얼마나 예민한지는 머리카락을 뜯어서 입에 넣어보면 알아요.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죠. 입 안이 처음으로 발달을 많이 하고 그만큼 감각이 많이 발달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익숙하고 그리고 먹기도 하고 말로 하는 이 공간에 내가 신뢰하지 않는 의사 또는 비행사가 날카로운 기구로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체가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비물이 넷플릭스나 영화로 많이 제작돼서 오는데, 좀비는 팔다리를 공격받아도 계속 쫓아오죠. 좀비를 없애는 방법은 머리 부분을 공격하게 되죠. 여자도 입을 통해서 머리를 공격하는 장면을 보셨죠? 그만큼 이 입안은 정말 약한 조직들을 갖고 있거든요. 지렁이 같이 이 환영동물 들을 보면 입과 항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단순한 직선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인류같이 많은 진화를 거친 표유류까지 오게 되면 구강 그리고 항문의 그 사이를 많은 내장기관, 뼈장, 대장 등등 갈비뼈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죠. 하지만 구강과 항문은 정말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민하기도 하고 극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좀비가 무섭게 느껴지는 요인 중 하나로 언캐니를 꼽는 논문을 봤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보면 이 언캐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평소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이나 가위가 우리 입안에서 사용되니까 훨씬 더 큰 공포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을 때 훨씬 더 많은 공포를 유발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진료 도중에 지금 20% 했습니다. 아직 거의 다 해서 80% 넘어가고 있어요. 소리가 조금 크게 날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런 멘트들을 항상 의료진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해도 공포심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팁 같아요. 이 치아로 생기는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지는 아마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치통이 다른 통증보다 더 아픈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치아 신경은 뇌신경이라고 해서 총 12개의 굵은 전선같이 생긴 큰 신경 다발들이 머릿속으로 올라가서 뇌신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굵은 것 중에 하나인 이 3차 신경, 그리고 아래턱을 지배하고 있는 굵은 또 하추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전기선으로 치면 전봇대, 고압선, 이제 모여있는 고압선에 해당하니까 일반적으로 손에서 찔려서 느꼈을 때 통증이라든지 팔, 다리에서 느껴지는 신경과는 다르게 훨씬 더 강력하고 뇌신경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치아로서 느껴지는 신경이 이렇게 강력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치과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프랑스의 작가 위스망스가 자연주의 소설을 쓰다가 냉소주의로 노선을 변경한 거꾸로라는 소설에서 치과 에피소드를 넣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참게 해가면서 벤치로 이를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마취술이 발달해서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실수로 마취가 안 된 곳을 건드린 경험 때문에 공포심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정상적인 치아는 만져도 아프지 않은데요. 치아 바로 연결된 잇몸 같은 경우에는 각과치은이라고 하는데, 치아를 감싸고 있는 딱딱한 이 피부 같은 곳인데, 다른 곳과 다르게 그 부분은 좀 세게 누르면 아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치과 기구나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장비들은 딱딱한 부분을 누르면 정말 크게 통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치과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왜 치과 기구에는 물이 나올까요? 무인도에서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는 장면을 보신 적 있죠? 치과용 회전기구를 사용할 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에 치아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가열되지 않게 위에 냉각수로 계속 그 실린더 안쪽을 냉각시켜줘야만 내연기관이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기능할 수 있는 것처럼 치과 진료도 열을 식혀주는 용도로 쓰게 되거든요. 입안에는 정말 많은 물들이 뿌려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숨을 못 쉬는 상황들, 정말 공포스럽게 되죠. 이런 물들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양치할 때는 거품과 물이 가득 차도 숨 쉬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시죠? 치과 진료할 때 지금 양치하니까 내가 입안에 물을 보이게 많이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비호흡, 코로 호흡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치과 진료하면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거나 못 믿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3D 스캐너라든지 아니면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각화시켜서 치료 결과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모니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디어 영화에서 보면 치과 의사들은 항상 바람둥이, 공포 영화에서 굉장히 사이코패스로 나와서 이런 이미지로 비춰진 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일반 의과 선생님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의사로 비춰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한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은 자연치아 한 개 한 개 정말 살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